어느 날 이른 아침 차가운 안개가 군부대 정문을 감싸고 있었다. 정문 초소의 병사들은 평소처럼 차량을 검사하던 중 느닷없이 다가온 검은 세단을 보고 긴장했다.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차에서 내린 이는 단정한 제복 차림의 여성이었다. 어깨에 반짝이는 별 2개, 위엄과 카리스마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사단장님, 경례하는 소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느 공식 방문 때와 달랐다. 서류도 수행 장교도 없이 혼자였다. 차 문을 닫으며 사단장은 짧게 대답했다. 편히 계세요.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다.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사단장이 아닌 엄마로서의 발걸음이었다. 며칠 전 우연히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 딸이 몰래 입대했다고? 그것도 내가 지휘하는 이 사단에? 딸은 평범한 대학생일 줄만 알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눈에 띄지 않게 준비를 하고 어느새 자취를 감추듯 군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정문에서 본인 신분을 밝히고 들어오면서도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군인이 아니라 엄마로 온 거다. 그래, 엄마로 온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생활관이 있는 방향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곧 눈에 담게 될 딸의 충격적인 모습이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킬 거라는 사실을. 생활관 복도는 적막했다. 병사들이 갑작스러운 별 2개의 방문에 숨소리조차 죽이는 듯했다. 긴장한 표정들이 하나둘 그녀를 훔쳐보았다. 사단장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억눌린 듯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스쳤다. 엄마로서의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열겠습니다. 생활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어 젖혔다. 문이 열리자 좁은 공간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충성하고 경례를 외쳤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 순간 사단장의 눈길은 곧장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멀찍이 떨어진 침상 위 얇은 담요에 몸을 웅크린 작은 병사 하나. 다른 병사들이 미묘하게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천천히 다가가자 담요가 바스락거렸다. 우리 딸?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다. 담요 속에서 얼굴을 내민 병사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빛, 팔과 다리 곳곳에 퍼진 푸른 멍과 상처 자국, 숨 쉬는 것조차 힘겨운 듯 보였다. 딸의 눈이 엄마를 마주친 순간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졌다. 엄마. 그 한마디에 사단장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주위 병사들의 불안한 눈빛, 침묵으로 일관하는 간부들의 표정을 포착하는 순간 엄마의 눈빛은 곧 사단장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숨을 크게 몰아쉰 뒤 그녀는 낮지만 날카롭게 물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지? 순간 생활관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오직 흐느낌과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다. 딸의 멍든 팔을 붙잡은 채 사단장은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다잡으려 했지만 억눌린 분노가 속에서 끓어올랐다. 누가 이렇게 만든 거냐고 물었다. 조용히 던진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순간 생활관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렸다. 소대장조차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송근만 파르르 떨었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입을 열 수 없는 듯했다. 대답이 없으면 사단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빛은 더 이상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사단장의 눈빛이었다.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박감이 방 안을 덮쳤다. 생활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었다. 사단장님, 혹시 오해가? 오해? 사단장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쳤다. 내 딸이 피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그게 오해야?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곧 진실이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냉소를 지었다. 좋아. 그렇다면 군법으로 해결하지. 그리고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 딸을 바라보며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다시 강철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오늘 이후 이 부대는 더 이상 예전의 부대가 아닐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부대는 말 그대로 전시 상황과 다름없었다. 사단장의 긴급 지시가 떨어지자 헌병대 차량이 들이닥치고 군 수사단이 속속 집결했다. 복도마다 장교들과 간부들이 분주히 오갔고 병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지휘 통제실에는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줄줄이 불려와 있었다. 모두 허겁지겁 경례를 올렸지만 목소리조차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사단장은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모든 간부들을 훑고 지나갔다. 내 딸 하나가 이렇게 된 건 단순히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너희가 지휘하는 병사 모두가 언제든 저 꼴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침묵.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행보관이 불안한 듯 나서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사단장님, 이건 단지 훈육 차원에서 약간의 군기 잡기일 뿐. 훈육. 사단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순간 그녀의 손이 번쩍 올라가 회의실 책상을 내리쳤다. 쾅! 두꺼운 강화 유리가 금이 가며 산산이 부서졌다. 내 딸을 반죽음으로 만든 게 훈육이라고. 사단장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다. 연대장은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변명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부대 내 일부 병사들이 몰랐다고? 몰랐다는 게 변명이라고 생각하나? 그녀는 연대장을 향해 차갑게 손가락을 겨눴다. 지휘관이라면 몰랐다는 게 가장 큰 죄다. 그 순간 헌병들이 지시를 받고 들어왔다. 관련 간부 전원, 직무정지,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사단장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패닉에 빠졌다. 밖에서는 이미 수사관들이 병사들을 한 명씩 불러내며 진술을 받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안도감이 비쳤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은폐와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엄마이자 사단장의 분노는 부대의 썩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고 있었다. 며칠 후 부대 정문 앞은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로 붐볐다. 군 수사단의 발표에 따라 가혹행위와 지휘부 은폐 시도가 전국적으로 보도되었고 세상은 이 작은 부대를 향해 분노와 관심을 쏟아냈다. 병사들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정문 앞에 도열해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정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 앞에 검은 제복 차림의 여성이 걸어 나왔다. 어깨에 별 2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사단장이자 한 사람의 엄마. 그녀는 곁에 선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딸의 상처투성이 팔은 아직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지자 사단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아이는 내 딸이기 전에 이 나라의 딸이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순간 정문 앞에 있던 병사들의 눈가가 젖었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침묵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울컥한 듯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충성, 충성. 파도처럼 이어지는 함성이 정문을 가득 채웠다. 사단장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모두를 지킬 거야. 그 순간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두려움이 아닌 정의의 기운이 퍼졌고 그날의 선언은 군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